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남북한 임시 화해 무드가 미국에서 사흘 연속 탑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 모두 일시적인 남북 화해가 계속 이어질지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의도에는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대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남한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은 한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면 미국은 보이콧할 것을 확신한다고 트윗했습니다. 미국 정치인과 일반인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핵단추 발언에 대한 두 번째 트윗을 염려합니다. 나의 핵단추가 너의 것보다 크고 강하다는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지를 염려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일 수 있다고 칭송한 오린 해치 유타주 연방상원 의원이 재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설적인 비난을 하는 밋 럼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그 자리를 채울 확률이 높습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피할 확률을 비치에서 허리케인 5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성추행 이슈로 MBC TV에서 해고된 남자 앵커 자리를 여자 앵커가 채웠는데 연봉은 해고된 남자 앵커보다 1,800만 달러가 적습니다. 엘라바마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회장이 과거의 여자 기자들의 볼기를 때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루에 그 두 가지 트윗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했는데 국방위원장을 부르는 이름도 달랐고요. 처음에는 락켓맨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북한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윗한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트윗은 트윗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너무나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주 예민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일요일이 아니라 1월 1일, 2일,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이렇게 한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국내 이슈가 아니고 국제 이슈인데 새해 첫날부터 사흘 연속 모든 내용을 다 제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지금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국의 반응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층 보도, 탑뉴스로 보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흘 연속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선 기본적인 것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북한이 문을 닫아버린 그 한라인 판문점에서 이 한라인이 다시 오픈된 것인데 2년 만이죠. 2년 만에 두 번이나 이 한라인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북한이 남한에 전화를 걸어서 20분 정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평창올림픽 문제 등등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남북한이 다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얘기의 결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라인을 테스트하기 전에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여러 전후 좌우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 최대 압박이라는 것을 유지한다고 또 밝혔고 그리고 이제 한라인 같은 것이 테스트되면서 한국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 그 기간만이라도 좀 연기를 하자 이렇게 미국에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한다면 한미 관계가 균열된다. 지금 북한이 제가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더군요. 북한이 하려고 하는 그 이간질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이 북한이 이것을 요구한다면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참가하는 대신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 그 요구를 한다면 한국이 북한을 초대하면은 안 된다. 이 내용이 한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린지 그레함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은 본인이 이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참가를 하면은 미국이 보이콧할 것을 확신을 한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요구 내지는 요청 내지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했는데 아마 린지 그레함 상원 의원이 한국 뉴스를 못 보고 있는가 보죠. 한국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북한과 화해 무드를 열심히 만들어 가려고 즉각 지금 며칠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북한이 참가한다고 하고 같이 이제 행진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티켓도 조금 더 팔릴 수 있고요. 좀 더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북한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로 핫라인이 오픈이 됐다 하더라도 또 남북한 대표가 고위급이 만난다 하더라도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 미래는 미래에 가봐야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뭔가를 받을 것을 받고 싹 빠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은 너무나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북한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미국이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다. 서로 어떤 접촉을 한다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김정은이 여러 가지 압박 제안 같은 것을 좀 한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 인해서 줄여보면서 시간도 벌고 양보는 하나도 안 하고 북한의 양보라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을 폐기해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는 아무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 모든 언론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고 국무부의 대변인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 마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들어둘만 하네요. 왜냐하면 현행 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때의 아시아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디렉터였었던 에반 메디로스 씨는 임시적으로 긴장 완화는 되지만 워싱턴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이런 것을 북한이 원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 당연히 환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한 사람 미국에서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전문가입니다. 브루스 클링러라는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과거에 인종 분리 때문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위반은 더 막대한데 왜 이중잣대를 대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닥터 브루스는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요. 요즘에는 너무나 아주 극단적인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헤리티지 재단에 돈을 대는 그 돈줄이 다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뭔가 진보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
2000년도 그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을 때 한국과 그 북한이 함께 입장을 했잖아요. 기도 하나의 길을 딱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알려진 것으로 한국이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했다던가 북한의 양보를 바라면서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없었다. 이게 지금 이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북한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뭐 린지 그레암 그 의원의 얘기는 좀 전에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일본이라든가 그쪽에서 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베이징에서는 그 찬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CNN의 그 베이징 특파원이 알렉산드라 필드인데 알렉산드라 필드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일단은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드라마틱한 것을 한국에 제안을 하고 한국이 거기에 막 그 반응하고 함으로써 북한이 좀 뭔가 이슈를 선점하기는 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를 얘기를 They 합니다. did take a first step today in at least initiating those 2 phone calls to South Korea. You just can't count on North Korea at this point to continue to follow up. 네, 2번 이제 그 전화 통화 그 핫라인이 오픈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어제 그 관련 질문을 기자들에게 많이 받았는데 북한이 핵을 파기하기 전에는 어떠한 그 남북한의 움직임이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그 답변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고요. 리액션을 물어보고 있죠. 당신의 반응은? Does it affect any of your policies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We won't take any of the talk seriously if they don't do something to ban all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We consider this to be a very reckless regime. We don't think we need a Band-Aid and we don't think we need to smile and take a picture. We think that we need 네, 아무것도 뭐 그 중요하게 거기서 그 북이 핵을 파기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뭐 사진이나 찍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어찌 보면 이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락앤맨이 한국에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고 두고 보자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그 진행될 때까지는 그 내용만 나왔었고 그 이후에 오후에 전혀 다른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그 표현을 하면서 표현은 그 락앤맨에서 북한의 지도자 그 노스코리아 리더라고 했으니까 훨씬 정중해졌는데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끝까지 불러드리자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책상에 언제나 핵 버튼이 있다고 했는데 굶주리는 북한 사람 가운데 그에게 나에게도 핵 버튼이 있다고 제발 좀 말해 주십시오. Please inform him.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 내 핵 버튼이 그의 핵 버튼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내 핵 버튼은 작동한다는 것을 please 그에게 좀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굉장히 그 전투적인 반응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과는 다른 것이고요. 의회의 정치인들이 좀 비난하고 경고하고 굉장히 그 걱정도 하고요. 국가안보 그 전문가들이 외교관들도 마찬가지고 애들이냐, 애들 싸움하냐, 뭐 이런 그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정책 도전에서 그 정도의 그 트윗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그 민주당인 커네디컷의 그 짐 히메스 그 연방 하원 의원은 대통령은 내가 너보다 더 강해 이런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우쭐대는 1학년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가슴 쭉 내밀면서 봐 내가 더 커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지 되는 아주 그 지금 이상한 그런 그 형편에서 살고 있다. 너무 야릇하고 특이하고 진실이 아닌 트윗들을 하기 때문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10살짜리가 심통 부리듯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핵무기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마이클 그런데 반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본인이 그 연방 수사국의 FBI의 러시아와의 접촉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특별검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아들이요. 마이클 플린 주니어는 좋은 말 할 때 좋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극찬이잖아요. awesome.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이 된 거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의 또 다른 민주당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에릭 스왈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주민이나 정치인들이 정말로 그 미국을 사랑한다면 이 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광란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광증을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 측에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뒤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그 트윗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뭐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모든 역사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전쟁은 항상 사고로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요. 그리고 실제로는 오늘 그 악시어스가 그 보도하는 것 보면은 백악관 내부에서는 오히려 백악관 바깥보다 전쟁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하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후원해 주시는 업체 불러드릴 때 다른 때보다 정성이 혹시 덜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불러드리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트윗은 트윗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고 또 하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의 그 김정은도 핵단추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몇 초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단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핵가방이잖아요. 뉴클리어 그 브리프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북이라고 해서 그 핵에 관한 안내 책자가 있고 비스킷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아이디가 있어서 항상 그 대통령 갈 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면서 군 그 관계자가 그 커뮤니케이션 그 장비가 다 들어있는 이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다니잖아요. 단추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 핵 그 풋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 국방부의 그 명령을 내리면 이거 그 핵단추 눌러라 하고 이제 그렇게 저도 핵단추라고 버튼이라고 하네요. 하면은 국방부에 이제 그 코드를 줘야지 됩니다. 그 브리프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코드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국방부하고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그 전략사령부로 그 코드가 가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라는 게 맞으면 이게 이제 조치가 취해지는 건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몇 분은 걸린다고 하고 얼마 전에 그 전략사령부에서도 명령이 옳지 않으면 명령에 불복한다 하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그 주변의 실무진들에게 미국에서도 어떠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뭐 남한과 북한이 뭐 접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잘 돼서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면서 뭔가 그 전쟁을 피하고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게 그 대부분의 생각이겠죠. 잠시 뒤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 중요한 내용도 있고요. 미국에 지금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아들을 마구 비난을 하고 그것도 그 레코딩한 그런 그 기록 인터뷰를 통해서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의회에서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이 새로 오늘부터 선서하는 그런 그 두 명의 의원 그 선서를 주도를 했는데 두 명 다 민주당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그렇게 큰 뉴스를 일으키면서 엘라바마주에서 당선된 덕 존스 그리고 그 미네소타주의 결국은 이제 LA 여자 라디오 뉴스 앵커의 뭐 가슴에 손을 댔다 대지 않았다 이런 이슈로 사임하고만 알 프랭큰 자리에 티나 스미스 임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선거들을 치러야지 될 텐데 선서 지금 막 했습니다.
네, 사진 찍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 사람이 계속 상원 의원을 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오린 해치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중요하죠.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뭐 40년 이상 지금 상원에서 가장 오래 일을 했고 지금 83살이나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사람에게 다시 또 선거에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말에 그 연말 연초에 가족들과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83세인데도 미국적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공헌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During the Great Depression, living in a ramshackle house built with recycled lumber from the local scrapyard. My parents gave us everything they had, but in the eyes of the world, we still didn't have. 그렇죠. 이분이 83살이니까 부모님은 대공황 시대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초당적으로 일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매사추세츠요. 그 유명한 상원이요. 에드워드 케네디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뭐 성공하진 못했지만 헬스케어 개혁도 자신은 공화당이지만 함께 해보려고 했고 또 이 그 케네디 부부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줬고 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공화당 의원이었죠. 그래서 오린 해치가 특히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가 그의 지역구이니까 유타의 그 많은 그 유적 그 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그 묶어놓은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했었고 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좀 묶여졌었던 곳이에요. 그것을 85%나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줬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오린 해치 의원도 미국 역사상 이게 한 대, 두 세대가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오린 해치가 83살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거에 나가라고 6년이니까요. 연방 그 상원의 임기가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간곡한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덕 존스 엘라바마주 상원 의원이 민주당으로서 선설함으로써 본인이 지지했었던 공화당의 로이 모어 14살 뭐 소녀 성추행 연방이 아니라 엘라바마주의 대법관 지지했었지만 그게 떨어지고 말아서 그 자리가 지금 민주당으로 갔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테네시주의 상원 의원이나 그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이나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몇 석을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유타는 밋 롬니가 이제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밋 롬니가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린 해치 보러 계속 83살인데도 불구하고 89살, 90살까지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간곡히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밋 롬니는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 직접적으로 그 나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유타에서 나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유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밋 롬니가 이제 그 초기에 그 선거 초기에 캠페인 초기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밋 롬니를 모욕하는 얘기를 했고 특히 종교를 모욕하는 얘기까지도 했고 해서 유타가 몰몬이고 밋 롬니가 몰몬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했었는데 밋 롬니는 본인이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올림픽 성공적으로 유타에서 했었던 그 솔트레이크 그것을 이끌었었던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유타에서는 이래저래 종교적으로나 그 올림픽이나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나가면 당선되겠죠. 아직 나간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변이 없다면 발표를 할 예정이고 더군다나 매사추세츠의 주지사도 지냈고 또 공화당의 2012년 그 대선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반 있는 사람이 상원에 들어가서 본인을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린 해치보로 계속 해라 했는데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뭐 게다 대고 하원도 지금은 뭐
공화당이 29명이나 은퇴하거나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선거에 다시 민주당은 16명인데 상원은 민주당이 더 많이 지금 20몇 명이 그 선거를 다시 치러야지 되지만 하원은 조금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힘들고요. 오리네치가 재선에 안 나간다는 게 2012년만 하더라도 이 정치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밋 롬니가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쁠 것인가 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본인이 그 선거에 나갈 때는 오바마를 이기기 위해서요. 밋 롬니가 트럼프 타워에 갔었어요. 가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그 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는 뭐 트럼프 그 부동산 개발업자였지만 경제를 이 사람처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경제를 살리는 동력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을 속인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밋 롬니가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그 대선의 후보로 나오고 나니까 바로 그 3월 달에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에 가서 20분 동안 연설하면서 제발 여러분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기질도 안 되고 판단력도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아니 나한테 와서 좀 지지해달라고 구걸할 때는 언제고 그때는 아마 내가 무릎 꿇어 했으면 꿇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밋 롬니에게 뭐 개처럼 헐떡거리기만 하다가 해놓은 일이 뭐가 있느냐 2012년도 그 대선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밋 롬니는 나중에 나는 그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트럼프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었을 때 밋 롬니가 다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뭐 맨하탄의 아주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신을 그 국무장관으로 뽑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렉스 틸러슨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버지니아 위에서 뭐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밋 롬니가 대통령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한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 조아라 하게 한 것이고 소수민족 눈에서 눈물을 뺀 것이고 미국의 심장이 정말 애도하게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로이 모어 엘라바마주 후보를 대통령이 지지했을 때 밋 롬니가 정말 그가 상원 의원이 된다면 공화당에도 나쁘고 민주당에도 나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요. 2월 6일 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밋 롬니에게 잘해보자고 전화도 했었어요.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그다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밋 롬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슈가 맞으면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이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 또 지역구에서 원하는 것, 또 내가 원치는 않지만 지역구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과 연관이 될 때는 뭐 대통령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밋 롬니가 유타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가 뭐 정답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지만 해고됐고 다시 브레이트바트로 돌아갔고 요즘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책이 나옵니다. 책 제목이 Fire and Fury.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했었던 그 말. 그래서 소제목으로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 작가면서 그 저널리스트인 USA Today 글 자주 쓰던데요, 요즘에는. 그 마이클 그 월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곧 나올 텐데 여기에 스티브 배넌이 녹음까지 하면서 인터뷰를 해줬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도 극단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준으로 볼 땐 이거는 뭐지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 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다른 그 변호사도 없이 만났다는 거. 그 자리에 트럼프 그 주니어가 있었고 사위가 있었고 폴 매나포트 지금 기소됐죠.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 세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적이다. 그리고 비애국적이다.
이 두 가지가 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러면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 팀이 빠져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확률이 비치에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니티 페어가 보도하기를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가 4년을 다 채울 확률이 뭐 30% 된다. 몇 개월 전이에요. 얼마 전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수 기반은 아직도 또 이 스티브 배넌과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틈이 갈라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힘든 2018년 한 해를 맞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을 그렇게 오래 했고 미국 뉴스를 뭐 오래 비교적 전한 편인데 그런 저도 몰랐었던 그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요즘에 MBC 그 투데이 쇼 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여성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 남자가 그 맷 로워라는 남자가 이제 뭐 성스캔들 때문에 해고돼서 그런데 새로 들어간 그 호다콥이 1년에 받는 연봉이 700만 달러인데요. 전에 이 맷 로워가 받았던 연봉보다 1,800만 달러나 적게 받습니다. 그 남자는 2,500만 달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여성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아버지가 또 뭐 미군이었다고도 하고 그 사반나 가스리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었던 이제 이 두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MBC에서도 그만큼 남녀 봉급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미국 언론이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MBC에서 많이 받는 여성도 있어요. 팍스에서 간 그 메건 켈리 같은 경우는 2천만 달러 정도 받는데 생각이 나는데 어제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남녀 임금 그 차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으로 금지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심하긴 심하네요. 글쎄요, 맷 로워가 그 상업 방송이니까 그만큼을 그 공동 여성 진행자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벌어다 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요. 그리고 제가 몰랐었던 얘기예요. 미국에서 지금 엘라바마가 요즘에 이제 선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내용은 엘라바마에서 그 애니스틴이라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애니스틴 그 스타라는 신문의 지금은 회장이에요. 지난해까지는 발행인까지 했었는데 뭐 출판사 그 회장이기도 하고요. 1970년대는 여자 리포터들의 볼기를 이 남자가 많이 때렸대요. 그때 그냥 묻어두고 갔던 것들이 요즘 그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니스턴 그 스타 그 신문을 보면은 그 신문사의 회장인데도 사진 딱 놓고요. 얼마나 이름들 다 뭐 그 전 그 편집인의 증언도 나오고 누가 26살 때 경찰 리포터였는데 볼기를 맞았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식데이가 있었으니까 식데이로 이제 그 회사에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발행인이 그 여자 기자의 아파트먼트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전화까지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정신이 지금 불안정해서 회사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했더니 정신 불안정할 때 내가 가서 볼기를 때리면 도움이 됩니까? 하니까 또 의사가 예스했대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해서 집에 가서 볼기를 때리고 그리고 또 다른 리포터도 이제 그 보도국에서 볼기를 때리고 다 목격자도 있어요. 증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물러나야지 돼 하는데도 미투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았겠죠. 내가 왜 물러나? 우리 회사인데 3대째 우리 가문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이 정도 그 내용들이 보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보도돼도 주목받지 않을 텐데 굉장히 뭐 2018년까지도 미투 무브먼트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단신으로 전해드리죠.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의 풋볼 코치도 해고됐습니다. 리치 로드리게스라는 당장 해고됐습니다. 54살인데 뭐 6년 계약이 2020년까지 남아 있는데 10월 달부터 조사를 하다가 체육부 직원에게 그런 그 희롱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해고를 했느냐? 이 여성들이 조사하는데 협조도 잘하지 않고 고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인에게도 학교에게도. 그러니까 해고시켜 버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해고시켰다고 하는군요. 잠시 뒤에는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해야지 되는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요.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란 문제인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하는 것을 때가 되면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이제 트윗이 여기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측에서는 2009년도에 그린 무브먼트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대통령이 달라서 마우무드 그 아마디네자르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강성으로 나가서 국가를 고립시켰다고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뭐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숨지기도 하고 한 200만 명 정도가 거리로 나갔잖아요. 대부분 교육받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보통 사람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2015년도에 핵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미국이 꽉 쥐고 있었던 경제 제재도 풀어줬는데 그 한 2년 동안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생활용품이 너무 비싸다. 생활 수준을 올려라. 부가 너무 편중됐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경제적인 것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트윗 자체가 이제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고 해외 테러리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의 그것과는 이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달걀값 비싸다. 실업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뉴욕타임즈의 로저 코엔 같은 사람은 컬럼니스트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의 백악관이 너무 신중해서 뭐 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할 때 너무 늦게 개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이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란 인권을 몰라도 이란 사람들 미국에 오지 못하게 행정명령 내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을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옳다. 미국이 계속 이란 정부 개입해야지 되고 유럽 동맹국도 미국 뒤에 세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 전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